네, 이번 강의에서는 디퍼런셜 앰프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의 인트로덕션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가장 기본적인 모스에서의 디퍼런셜 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뭐 강의 순서가 항상 이런 식이긴 한데 BJT에 대해서는 모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지적하는 방향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만을 가지고 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잠시 후에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퍼런셜 페어, 차동 증폭기라고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하게 풀이하기는 하는데 디퍼런셜 페어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디바이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싱글 핸디드 디바이스보다 제가 직접 회로 IC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쓰이는 애널로그 컴포넌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뭐 디지털 컴포넌트도 디퍼런셜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디퍼런셜 페어가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저희가 IC 공정을 통해서 두 개의 아이덴티컬한, 그러니까 매칭이 잘 되는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적합한 정도의 매칭 특성을 갖는 그런 두 개의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고요. 그러면서 싱글 핸디드 컴포넌트보다 오히려 더 많이 쓰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Y differential amplifiers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싱글 핸디드 앰프를 처음에 만들 때 개념 서킷을 이런 식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위에서 커런트 소스를 하나 부어주고 그 다음에 앰프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V인이고 여기고 Vout이 여기인 이런 서킷을 만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릿 컴포넌트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구조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뭐 RD, 뭐 바이폴러로 얘기할 때는 RC라고 썼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하나 있고, 얘를 바이어싱 하기 위해서 커런트 소스를 아래에 뒀었어요. 그리고 여기 Vin, 여기를 Vout,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토폴로지냐 라고 물어보면은 Vin과 Vout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커다란 전제가 있었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기에는 지금 이 회로만 딱 놓고 보기에는 사실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아웃풋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면은 사실 어디가 아웃이다 딱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Vout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회로는 인풋은 Vin 게이트에 달려 있고 아웃풋이 소스에 달려 있는 소스 팔로우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마치 아웃풋이 드레인 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토폴로지가 말이 되려면 저희가 추가해야 되는 항목이 이거였어요. 여기 커패시턴스를 바로 반드시 달아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커런트가 좀 들어가던 나오던 이 노드의 볼티지가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다시 얘기하면은 공통단,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소스가 공통단인데 공통단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커패시턴스가 이 노드의 볼티지를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저희가 항상 가정했던 것들입니다. 그럼 이 커패시턴스를 얼마나 커야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을 때 인풋과 아웃풋에 그 주파수보다는 훨씬 약간 그 주파수,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주파수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이 변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이 노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커패시턴스는 충분히 큰 커패시턴스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때만이 요 소스 단위 안정적으로 우리가 커먼 단위입니다. 공통 단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패시턴스의 크기를 뭐 마이크로 페럿 뭐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전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커패시턴스는 상당히 익스펜시브한 컴포넌트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라고 거듭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저희는 이걸 사실 원하지 않아요. 이런 컴포넌트 없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만들고 싶고 이러한 유사한 토폴로지는 여전히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시다. 인풋이 얌전하게 들어오고 있고 아웃풋이 얘가 증폭된 형태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주목하실 부분은 이 파워 서플라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VDD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VDD를 저희가 습관적으로는 상당히 그냥 안정적인 볼티지 전혀 변하지 않는 AC 적으로는 그라운드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험을 하시거나 하다 보면은 VDD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 금방 깨닫게 되십니다. 파워 서플라이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 일단 그 파워 서플라이 자체에서 나오는 VDD도 완전 무결한 그런 파워 서플라이는 아니지만 거기서 그 시그널을 갖고 올 때도 도선으로 연결하는 실험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인덕턴스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혹은 파이나이트한 저항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그 인덕턴스 혹은 저항을 통해 커런트가 흘러와서 여러분 회로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뭔가 아이디어한 파워 서플라이가 어딘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뭐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붙어 있는 요 인덕턴스와 저항 뭐 등등이 붙어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고 얘가 VDD라는 노드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미 노드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파워 서플라이고요. 움직이지 않는 아이디어한 파워 서플라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요 노드의 볼티지 VDD라고 지금 쓴 요 노드의 볼티지는 사실은 변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LDI over DT 커런트가 변화할 때 볼티지 드랍이 발생한다. 혹은 IR 드랍이 발생한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이 라인 자체는 보통 여러 곳을 가기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들이 이 다른 시그널들이 커플링돼서 들어오기 상당히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VDD라는 노드 자체가 VDD 자체가 상당히 노이즈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볼티지 노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막 피크가 이게 툭툭툭툭 튀는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Vout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Vout은 VDD에서 요 저항의 이제 IR 드롭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VDD가 떨리면 Vout도 당연히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피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툭 튀고 뭐 툭 튀고 뭐 툭 튀고 그리고 뭐 다양한 지글지글한 이런 노이즈 성분들이 끼어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아웃풋 시그널이 됩니다. 인풋 시그널이 깨끗한 사이너소이드 웨이브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는 이런 Vout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똑같은 회로를 만들고요. 이것과 똑같은 회로를 만들고 완전히 아이덴티컬한 회로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위를 그렇게 그렸으니 아래도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풋 자체를 그대로 넣지 말고 반전시켜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요. 여기도 사이누소이드 웨이브라고 그림은 좀 엉망으로 그렸지만 뭐 사이누소이드 웨이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기 아웃풋은 얘도 마찬가지로 반전돼서 뭐 나오는 걸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요. 면밀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처음에 그릴 때 요 첫 번째 인풋을 반전시켜서 그리는 게 맞았었고요. 요 두 번째 아웃풋도 두 번째 인풋을 반전시켜서 그리는 게 맞았었는데 뭐 개념상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웃풋 요 VDD는 여기 VDD와
여기 VDD는 그냥 똑같은 VDD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같은 곳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같은 노이즈를 받는다. 그러면 이때 아웃풋에 두 번째 아웃풋에 생기는 이 노이즈도 앞에 첫 번째 노이즈랑 동일한 형태로 생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도 똑같이 뭐 노이즈가 생긴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첫 번째 웨이브폼에서 두 번째 웨이브폼을 빼면 노이즈 성분은 서로 상쇄가 돼서 날아가고 시그널 부분만 남겠죠. 그쵸? 이게 저희가 디퍼런셜 앰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노이즈 성분은 서로 상쇄되고 서로 차별되게 들어오는 시그널 부분은 살아나는 두 개의 차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컨셉입니다. 이게 저희가 디퍼런셜 앰프에서 가져가는 이제 두 가지 장점이에요. 첫 번째, 바이패스 캡과 같은 이런 커패시턴스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이즈와 같은 어떤 공통 성분으로 들어오는 넌 아이디어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라이드로 들어오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던 걸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고요. 보시면 sensitive나 sensitive to noise and interference, 이것을 much less sensitive to noise and interference, 노이즈나 인터피어런스의 영향을 상당히 작게 가져갈 수 있다. 뭐하고 비교해서? 싱글 핸디드 서킷과 비교해서 그렇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싱 자체에서 이런 디커플링,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 디커플링 커패시턴스 같은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IC의 제작 자체에 상당히 적합한 형태로 우리가 서킷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챕터를 통해서는 이런 모스와 바이폴라에서 이 디퍼런셜 앰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걔네들의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퍼런셜 앰프, 디퍼런셜 페어, 그러니까 두 개의 똑같은 트랜지스터를 쓰기 때문에 이제 페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디퍼런셜 페어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Q1, Q2 트랜지스터가 존재하고요. 완전히 아이덴티컬한 두 개의 트랜지스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RD, RD, 여기도 똑같은 로드가 달려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싱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요 Q1과 Q2의 소스가 묶여있고 하나의 커런트 소스로 얘네들을 바이어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풋은 왼쪽에 VG1, 오른쪽에 VG2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RD, RD는 여기는 저항을 쓰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커런트 소스와 같은 액티브 로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얘의 어떤 동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뒤쪽에서 이제 VG1과 VG2의 어떤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단 VG1과 VG2는 그냥 이미 어떤 시그널이 들어와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동작이 일단 바이어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 Q1과 Q2는 저희가 뭐 앰프에서는 항상 가정하는 거지만 세츄레이션 모드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인풋의 레인지라든지 요 게이트의 볼티지, 인풋의 레인지라든지 아웃풋 볼티지 레인지가 반드시 Q1 혹은 Q2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앰프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특성, 보통 이제 게인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오드 리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VG1과 VG2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릴 텐데요. VG1과 VG2, 지금 보시면 만약에 VG1과 VG2가 똑같다면 정말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가 요 I라는 이 커런트가 이 2분의 I가 똑같이 나뉘어져서 이 Q1과 Q2 트랜지스터에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VGS1과 Q2 트랜지스터의 VGS2, 이런 DC 바이어스 이 볼티지가
결정이 될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이 VG1, VG2의 이 컨디션이 Q1과 Q2는 세츄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VG1과 VG2가 똑같을 때 이렇고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만약 VG1이 올라갔고 VG2가 떨어졌다. 혹은 VG2가 고정된 상황에서 VG1이 올라갔다. 그럼 이제 커런트가 이 Q2 쪽으로 흐르기에 조금 더 적합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커런트가 동일하게 흘렀다면은 이제 이쪽 커런트의 크기가 좀 더 커지고 이 오른쪽 브랜치의 커런트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크기가 더 커졌다. VG1과 VG2의 차이가 더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커런트의 차이도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Q1에 이 I라는 커런트가 전량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VG2가 커진다면은 이제 커런트가 오른쪽으로 쏠릴 거고요. 오른쪽으로 쏠렸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Q2의 대부분의 커런트가 흐르기 시작하고 VG2가 더 키워지게 되면은 전량의 커런트가 오른쪽으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커런트를 스티어링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결국에는 VG1과 VG2로 각각의 디바이스에 흐르는 커런트를 스티어링해서 이제 커런트 양을 조절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VD1과 VD2라는 아웃풋 볼티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앰프 자체를 얘기할 때 기본적인 컨셉은 VG1과 VG2가 똑같을 때 똑같으면서도 변한다. 가령 이제 VG1, VG2가 똑같으면서 어떤 VCM이라고 쓸게요. 어떤 특정한 볼티지 볼티지 파라미터를 저희가 지정하고 이 VCM이 변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아웃풋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여전히 VG1과 VG2가 똑같다면은 커런트 자체는 변함이 없죠. ID1이나 ID2의 커런트 자체는 2분의 I로 변함이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웃풋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면은 똑같은 볼티지가 유지되는 한 아웃풋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것은 VG1 빼기 VG2 얘네들의 차이 얘를 저희는 이제 VID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요 VID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VID가 발생하게 되면 ID1과 ID2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VD1과 VD2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앰프에 대한 이 심볼을 그리게 되면은 두 개의 차동 인풋에 대해서만 변화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 넣게 돼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OP앰프에서의 심볼이잖아요. 근데 OP앰프하고 조금 다르게 사실은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동일하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잘려져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가는 이런 심볼을 그립니다. 이 오른쪽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삼각형이 잘려 나간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가 내려간다 그러면 커런트가 왼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에 볼티지 드랍이 더 커지고 따라서 아웃풋 볼티지의 관점에서는 VD1이 밑으로 더 떨어지고 VD2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같은 쪽에 있는 것을 볼 때 움직임이 반대로 되죠. 그건 당연하죠. Q1과 Q2가 독립적인 어떤 앰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웃풋의 폴라리티가 인풋을 뒤집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저희가 잘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그린 심볼을 다시 복귀해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이런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서킷의 구조 자체를 염두하고 강도들의 움직임을 염두하고 그린 심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일단 대략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각각의 부분들을 아까 VCM, VID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각각의 인풋 시그널에 따라서 이 디퍼런셜 앰프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